후지산 북서쪽에는 묘한 숲이 있습니다. 오르막길 없이 평야처럼 펼쳐진 거대한 숲. 이름도 나무 숫자, 바다 해자를 써서 수해, 나무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누구든 이 숲에 들어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숲의 별명은 죽음의 숲. 산책로를 벗어나면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이 원시림 속에서 한 해 평균 100명에 가까운 자살자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숲엔 자살을 말리는 간판들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숲 입구에 서 있는 이 붉은 간판은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과연 연결이 될까요?あ、もしもし、こんにちは。私たちですね、韓国の放送局のものですが、우리는 한국의 제작진임을 밝히고 자살 장소로 유명한 이 숲에 이런 안내 간판을 세운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販売されたのは平成19年の7月で、当時借金に苦しんでいる方がいて自殺される方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と、やはりその樹海で亡くなられる方、自殺する方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が背景に一つありますね。その内容は大体どういう内容でしたか？생활고 때문에 후지산 죽음의 숲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의 결심을 바꾼 두 문장은 빛 때문에 죽지 마라, 살 방법이 있다 입니다. 죽음의 숲에서 삶의 터전으로 수백 명을 되살려보낸 비결.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베노믹스가 진행 중인 일본. 20년 가까이 침체 중인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떨까요? 히비야 공원 주변엔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 둘 모여듭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일본 경기 어떤가요? 感じております。はい。自分の老後もそうですし、子供の将来もそうですし、僕大学生の時にちょうどバブルのピーク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頃のやっぱり活気はないですよね。多分年金に頼ること自体が難しくなってきていると思うので、皆さん貯金に回したり。働き続けられるように健康で居続けるっていうことに一番若い人も気を使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미래가 걱정된다는 대기업 직원. 그렇다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은 더 심란할 겁니다. 이곳 사냐시장은 한때 일본 최고의 노동 인력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만 보이고 일거리도 활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ここはいっぱいいたんですよ、人が。今はいないから、あんまり。景気がったもう大変だよ。みんなもう外だよ。 상가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쪽방조차도 사치입니다. 人生もう暗くなって悩んで
それでもう自殺したりほんで体壊したり自殺してる人もいるんですか？ここ3人ぐらい死んでる 부자 나라 일본이 겪고 있는 경제난. 이 경제난은 일본인의 삶을 팍팍하게 했고 결국 죽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도쿄대의 사와다 교수. 그는 특히 1997년과 2003년 자살률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97年から98年はですね、日本の自殺者数、それから自殺率ですね、これがまあ 34% 以上、1年間でですね増えたと、3割以上、自殺者数が増え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特徴的な年だ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ある経済学者はですね、金融危機の時期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 1997년 당시 일본의 잘 나가던 대형 금융사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파산을 하자 불안해진 은행들은 대출을 철저하게 검열하면서 자본 관리에 들어갑니다. その中小企業、零細企業、特に金融機関からの借り入れ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これが引き金になってですね、やはりその、自営業者のその精神的な問題、経済問題に起因するそのうつ病というようなことにつなが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 1997년에 이어 2003년엔 왜 또 자살률이 급증했을까요? 일본 정부의 자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의 마츠모토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003年では非常に就職状況とか雇用の状況は多分最悪だったと思います。やはり銀行が倒産して景気が悪くなってきて、で企業の従業員の新規雇用がかなり抑制されていた、就職氷河期ってわかりますかね。そういうふうなことが言われてた時代ではありましたね。 일본의 자살률이 급증했던 두 번의 시점, 그 뒤엔 유난히 혹독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결국 죽음까지 내몰리는 배경에는 죽음의 숲 간판에 쓰여진 것처럼 바로 빈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고와 빈 문제는 어떻게 자살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햇살 가득한 세상을 아무 근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이 꿈만 같은 중년의 이 남자. 바로 자살 수기집을 펴낸 주인공입니다. 그는 제철소 트럭을 운전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근경색이라는 병마가 그를 덮치자 회사에선 그를 해고합니다. 회사 사택에 살던 그는 졸지에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잃게 됐고 1인용 DVD방을 전전하면서 수중의 돈을 모두 쓰게 됩니다.横がね1メーターぐらいの奥行き2メーターぐらいだから大体リクライニングできる椅子があるぐらいですよね。でそこで椅子倒しながらベッド代わりにして寝るとかね。 생활비를 위해 빚까지 지게 된 대야마 씨. 最終的に死ぬしかないって考え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そういった気持ちで実家行きましたね。 그는 죽음의 숲을 헤매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붉은 간판을 만나게 됩니다. 電話したら、すぐ行きなさいってことで、それで太陽の会へ行って、それでもう流れたっていうか、自分とすればね、一切何もしないで、こう川の流れじゃないけど、こうさーっとこう
順調にというかね、そこはなんか不思議と流れてきましたね。 대야마 씨가 죽음의 숲에서 간판을 보고 연락한 곳은 NPO 단체 전국 신용카드 비피해자 연락협의회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이곳으로 약 3만 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아주는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自分たちもそうだったから、その借金の問題はね、解決できるから、安心してくれっていうことをまず語りかけてあげて、であとは必要であればね、立てたクレジットサラ金被害者連絡協議会っていうのは全国に88カ所ありますから、住まれてるところの近くのその被害者の会をまずこう紹介してあげるという流れになってます。 대야마 씨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법서사 아키야마 씨가 연결됐습니다. 그도 역시 피해자 연락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東京の神田の駅に私たちの被害者の会が迎えに行きました。で、その頃は足が凍傷で傷んでましたんで、そのまま病院に被害者の会で連れて行きました。で、その間の生活保護の同行支援だ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は私の方で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す。退院した後はですね、仲間を作って孤独を防ぐような形で心のケアを図ってました。 피해자 연락협의회는 법률가들이 중심이 된 봉사단체로서 해마다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借金の問題に関して督促などに関しては弁護士司法書士が間に入って止めることができます。すぐに紹介するようなことができますので、もう1週間もしないうち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借金に関して悩むということはないです。その後の生活に関しては行政に行って生活保護なりなんなりということを同行して支援することもできますので、その手続きもやってお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す。 법률가들은 서민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대부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고금리가 심각하다고 판단. 가두 시위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치가를 움직여서 결국 30%가 넘는 고금리를 반으로 낮추는 이자 제한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는 빚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장소 곳곳에다 간판을 세웁니다. 빚 때문에 죽지 마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죽음의 숲에서 살아나온 대야마 씨가 피해자 연락협의회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실 공통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대야마 씨 전화를 받았던 자원봉사자 요시다 씨 또한 한때 빚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12年前ぐらいにやっぱ夜明けの会にお世話になって闇金の解決をしてもらって、やっぱり私みたいなね、やっぱり自殺までね考えた時もあるんで、そういう方がやっぱりまだ来るっていう状況があるので、一人でもねやっぱそういう人がね、なんつうのかな、自殺しなくてもいいんだよとか、そういう借金の解決できるんだよっていうのをやっぱ広げたい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ね。でその当時っていうのはクレジットサラ金の被害もそうだったんだけど、その闇金融の被害っていうのがすごい跋扈してる時で、正直言ってもう死ぬことも考えたし。 사와구치 씨는 자신을 살려준 NPO 단체의 활동가로 변신합니다.
터무니없는 불법 이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했던 직장인이자 서민이었던 이들은 어떻게 해서 다중채무자가 됐을까요?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자 일자리를 잃은 한 가장이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은행에서 빌렸었던 대출금 만기일이 다가오지만 갚을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친구와 지인에게 손을 내밀지만 불경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에겐 원금은커녕 약속한 이자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갈 곳은 고금리 대부업체뿐. 그런데 대부업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를 또 압박합니다. 이곳저곳 돈을 꿔서 급한 이자부터 막으려다가 어느덧 다중채무자가 된 신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없으면 가족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벼랑 끝에 섭니다. 서민들이 다중채무자로 몰리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대부업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불안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해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비정규직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리려면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정규직은 점차 줄고 계약직과 파견직, 일용직이 늘어나는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파견직, 계약직, 일용직들은 고용이 불안합니다. 언제 잃게 될지 모를 일자리. 비정규직은 임금도 낮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경제적 취약자가 그만큼 양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고용안전망과 건강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험 안전망, 그리고 생활보호를 받는 공적부조 안전망까지 3중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엔 물론 3중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직자입니다. 이들에겐 일단 고용 안전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사회보험 안전망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에 쪼들려 그마저도 내지 못하는 경우 바닥까지 곧장 미끄러집니다. 이들을 구할 안전판이 없는 현실.やっぱセーフティーネットも効いてないし、まずそもそも働く立場が不利な人は雇用保険なんかにも入れてない場合が多いですね。で、雇用保険に入れてないから失業した時の歯止め、経済的にも社会的にも落ち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と、自殺っていうのはいわばその人が社会に自分をつなぎ止めるものを感じられなくなった時に起こるわけですけど、自分を社会につなぎ止めるものを感じにくくなるんですよね。 일본의 유명한 반빈곤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곧장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일본 사회를 그는 미끄럼틀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미끄럼틀 사회가 바로 일본의 높은 자살률의 배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라하마 앞바다. 물살이 어찌나 빠르고 센지 마치 조각칼처럼 절벽을 기묘하게 깎아놓았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이 절경을 보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삶의 즐거움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두운 삶을 그만 마감하고 싶어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꼽히는 자살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촬영 지점, 그 사이사이로 얼핏 보이는 간판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민간 자살 예방 단체에서 세운 간판들입니다. 一番古いんですこれ。もともとこの柵もないし植え込みもなかったんです。で観光客はあそこまでみんな行けたんです。でもともとここが一番最初に看板ができて。 삼단벽 근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시라하마 구조대. 이곳 대표 요이치 목사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구해낸 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살 시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できればお金さえあればってよく言われてました。自分もお金さえあればこんなことはしないんだとか、お金さえあればこの時こういう決断ができてこういうふうに今はなってると。 삶의 낭떠러지까지 오게 된 배경에 경제적 이유를 호소했던 사람들. 교회에서는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 1년 된 모리 씨는 갑작스런 실직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이곳 자살바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벼랑 끝에서 한나절을 멍하니 보냈다는 모리 씨. 自分はいかに惨めな生活をしてるんだろうって思って、それで三段壁まで着いて、三段壁について裏手の方というかあまり人目につか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そっちの方に茂みの方に分け入って入っていって、それで、2回3回飛び降りよう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 교회는 죽음에서 구해낸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도시락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모리 씨는 이곳에서 일하며 고향에 작은 식당을 차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자살 예방 활동을 하며 800명의 목숨을 구하고 경제적 자립까지 도운 시라하마 구조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40, 50대 남자들이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빚에 몰리거나 실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で大体本当にこうみんなやっぱりその借金の問題を抱えてたり、それから身寄りがなかったり、もう生涯天涯孤独と、家族が一人もい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と出くわすことが多かったですね。非常にこう何かしら社会で経済的なこう問題が起こった時っていうのは私たちの保護件数もまあ比例する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言い過ぎ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やっぱり同じように増えます。はい、요이치 목사와 죽음에서 살아난 그들이 교대로 삼단벽을 순찰합니다. 또 다른 자살 시도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순찰을 거르지 않습니다. 삶의 종착점으로 알고 왔던 시라하마 삼단벽. 죽음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삼단벽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일본 정부는 드디어 국가 차원의 1차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합니다. 1차 대책 때는 우울증 예방 사업이나 유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2차 대책이 시작된 2012년에는 자살에 떠밀리지 않는 사회라는 구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을 쓸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大きなところで言うと先ほどからお話になっているその社会的な取り組みで自殺を防ぐというような分野については大体220億円くらいで、その以外のうつ病対策ですとかあるいは心の健康づくりといったところで160億円ぐらい、もう一つポイントとして挙げられるのはなんていうかね、どういったところが自殺が増えているのかといったところをきちんと分析して、それに即した形でのきめ細やかな手当てをしていったということを、自殺総合対策大綱にもそういったことが書いてあるんですが、そういったことを実践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非常に良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1차 대책 기간이었던 2011년에는 사회적 대처 예산이 약 660억 원 정도였으나 2차 대책이 시작되는 해엔 1110억 원으로 2배 늘었고 이듬해엔 1590억 원으로 다시 또 늘어납니다. 자살 예방 예산의 상당액을 상담체제 지원, 융자,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주로 경제적 문제 해결 정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生活困窮者、生活保護にもらっていたりだとか、あるいはそこに行く手前の人たちに対するその支援というような施策にかなり重点的に予算が回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その自殺に関連するその関連施策の予算がかなり増えてきている。 사회적 대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헬로워크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상담소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전국의 모든 구직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업 소개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ハローワークプラザでは毎週第4木曜日に臨床心理士による心の健康相談を実施しております。 헬로워크는 단지 구직 상담뿐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 빚에 관한 법률 상담도 합니다. 失業している方はね、精神的なストレスが非常に高くてね、そういう生活の悩みだとか仕事の悩みが非常にある方が増えてきてますね。そういう中でね、ハローワークでも産業カウンセラーですとかね、臨床心理士による心理カウンセル、弁護士によるね、多重債務、借金抱えている方なんかいればね、その辺の相談なんかも、無料でね、月に一遍だけですけれども無料でやってますので。 이곳은 공무원이 약 50%, 나머지 50%는 변호사, 심리상담가, 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의 끈과도 같습니다. 헬로워크는 직업도 알선해주고 생활고에서 비롯되는 법률 문제도 풀어줍니다. 일본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헬로워크에서 빚 문제를 해결해주는 포스터가 보입니다. 전국 어느 관공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포스터. 일본 정부가 많은 실직자들이 앓고 있는 빚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해가 저물고 일본의 최고의 번화가 롯본기에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부자 나라 일본. 하지만 거품이 사라지면서 20년 가까이 고전 중입니다.
그래도 술자리에선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あの時はバブルの時はだいたい 70% お金持ちだったけど今は 70% 貧乏になってる。 버블 경제 시절엔 35,000포인트를 웃돌았던 일본의 주식. 2003년, 2008년엔 10,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회 곳곳에 넘쳐나던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은 바닥을 치고 실업률은 점점 늘어납니다. 特に日本と韓国に関しては、男性の死亡率と失業率が本当にきれいに相関するんですね。つまり、家族を養い責任を持ってみんなを幸せにしなきゃいけない。 일본은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経済的にどん詰まってしまった男性が、将来に不安を抱えて、眠れなくなる、元気がなくなる、それから眠れないことに対してお酒を飲んで無理に寝ようとする。これでうつ病やアルコール依存症が出てくる。ですから実はその中高年の男性の場合にはその経済的な問題と健康的な問題をきちんと分けること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ね。はい、で我々の調査を含めですね、あるいは民間のその NGO、NPO 団体のさまざまな調査をで特に中高年の男性についてはその経済問題、事業不振、それから失業、多重債務、そういった問題がですねうつ病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多く、報告され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その、確かにその自殺の理由というのはうつ病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その背後にはやはり経済理由があ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理解しております。 사와다 교수는 일본의 주요 자살 원인인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가 상당 부분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でやはりうつ病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のお医者さんに行っているケースは非常に多いんですね。で精神科のお医者さんにかかっていてなんだけれどもうまくいかずに最終的に命を絶つというケースが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でこれはやはりお医者さん自体が例えば事業再生のコンサルティングを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しそれからいろんな法律相談に乗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やはりその弁護士あるいは事業再生の専門家にいかにつなげていくかそれから行政のさまざまなその、施策ですねプログラムにどうやってつなげていくかというこのつながりをどうやってつけるかというところがやはり問題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 우울증보다 우울증의 배경이 되는 경제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을 시도한 도시가 있습니다. 구리아라시는 한때 높은 자살률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구리아라시는 제일 먼저 앙케이트 조사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市民アンケート取りましたらやはり健康問題の不安その次はやはりその債務ですね、その額をどう弁済するかというそこで悩んでいるということは経済的な問題ですね。 구리아라시는 자살 원인 1위인 우울증 문제보다 2위인 경제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역 신용금고 안에 독특한 대출 상품을 만듭니다. 시의 기금으로 마련된 이 대출 상품의 이름은 구리아라시 희망론입니다. 신용금고에서는 자체 상품보다 더 낮은 이자로 이 상품을 운영합니다. 기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시민들의 빚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자살률을 낮춰보자는 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회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반대도 많았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お父さんは、定職がつくように職業を斡旋をしましょうと。でその職業を斡旋をされた人がですね、仮に20万であれば2万円は出せると。
奥さんも働くっていう。そして最大返せるお金はまあ6万ぐらいは返せるって言ったら、その合うような形でセッティングをして、その300万、仮に言えばですよ、300万から500万ぐらいの中でまあ借金を整理してですね、それを返済していく。 구리아라시 관공서 어디를 가든 희망론에 관한 안내 문구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문턱이 높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법. 구리아라시에선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상담을 받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 1억 엔을 만들어 시작한 희망론은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効果は感じてます。確かに40人が年間亡くなれるのが20人に減ったってことは、2分の1に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これは全国平均、宮城県平均を下回っていることは一つの成果だと思うんですが、じゃあそれは成果だって威張ってるような話ではなくてですね、限りなくさらなる努力を積み重ねていくことが大切だなと。 미야기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구리아라시. 빚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시장의 결단 덕분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곳곳에선 이외에도 경제형 자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보였던 아키타의 민간단체 거미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의 경제, 법률 상담과 우울증 상담을 연계한 사업이 적극 진행되고 있고, 오사카의 민간단체 페르마타는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둔형 외톨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나고야 시청 공무원들은 지하철역에 나와 중장년층들에게 마음의 반창고를 나눠주는데, 여기엔 마음속 고민을 풀 수 있는 상담창구 연락처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도쿄 시민들의 안식처 우에노 공원. 오늘 한 구호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나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모를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이들은 2008년 경제 위기가 낳은 일본의 아픔입니다. 일본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대규모 노동자 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쓰나미처럼 일본 경제계를 덮친 세계 금융위기는 일본 근로자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갑니다. 이때 우에노 공원엔 대규모 실업에 항의하는 뜻에서 파견직들이 거대한 노숙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회에선 자살자가 또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과 2003년 경제위기 때 자살률이 급증했던 것과 달리 최근 4년 동안 일본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これは大きな制度の改革があ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制度にあるいは支援策に相談窓口につながる人が増えたってことだと。問題抱えている人も決して減ったわけじゃない。で、何か制度で新しい受け皿ができたわけでもない。にもかかわらず自殺が減ったというのは、問題を抱えた人がさまざまな支援策や相談窓口につな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それは市区町村の取り組みであったり、民間団体の取り組みだったり、この制度と問題を抱えている人をつなぐ、そういう活動が全国的に広がってきたという中で、問題を抱えている人でも早めに相談窓口にたどり着くようになって、支援策にたどり着くようになった。事態が深刻化する前に問題解決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문제는 경제 위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자살 예방 시스템이 있다면 그 사회는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교훈.
시즈오카의 한 강연장. 오늘 주인공은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게 유키오 씨입니다. 시게 씨는 지난 10년 동안 도진보 자살바위에서 약 450명의 자살 시도자들을 구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강연회 내내 시게 씨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연자인 시게 씨와 인연이 깊은 이 청년.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에게 노출된 가정폭력. 5살 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합니다. 가난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냉대와 따돌림 속에 성장한 청년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외톨이로 살게 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되는 취업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생활고로 인해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그는 도진보 자살바위를 찾았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 청년, 여기 뭐하러 왔어요? 따뜻한 한마디로 그를 잡은 사람이 바로 시게 씨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에게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시게 씨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岩場の、ね、最先端に座っていて本を持ってたんですね、でも見るからにしてもうこれは自殺に来てその後やったもんで何してんやと。当座の本人の悩みは借金数十万円あった。それの取り立てが厳しいということで、それを自己破産の手続きを弁護士さんにお願いしてやってもらってですね。あの時もししげさんが助けてくれなければもう自分はこの世にいないでしょうし、そういう感じで保護されました。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게 씨의 도움으로 자살은 면했지만 여전히 살 길이 막막했던 청년.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지원 혜택을 줍니다. 生活保護は毎月11万、病院もその生活保護以内でやらせてもらってますんで、医療もタダですし、はい。 최근에 그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모델하우스 홍보 간판을 들고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바이トをすると少し働いた分の収入がその生活保護から働いた分だけ引かれて、そうするとまあ体も疲れるし大変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それともなんで働き出してるんでしょう。そうしないと自立が自分の中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自立を目指して働かせてもらっています。 짧은 인생 동안 학대와 빈곤 속에서 살아왔던 청년.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게 씨와 정부의 생활보호제도입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와 정부는 각각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제난의 파고 속에서 귀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삐끗하면 곧장 바닥으로 추락하기 쉬운 미끄럼틀 사회 일본.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막아주는 안전망이 지난 10년 동안 곳곳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전국에 설치한 법 테라스는 개인 파산과 회생을 돕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췄고, 법률 상담 후에도 생활이 공공하다면 지자체인 구리아라시에서처럼 저금리 대출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구직 상담센터 헬로워크도 있고, 만약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생길 땐 무료 심리상담과 각종 시민단체들의 도움의 손길까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에게 정부, 법률가, 은행, 병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삶의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現実にこの間日本社会が何をやってきたかというと、やっぱそれは、社会的にこう不利な人たちがそれでも相互にお互いに励まし合えるような居場所を作ってきたりで、経済的な給付だったら生活保護の活用なんかをする人たちもいますが、そういうふうにして、少しずつこう自分が生きていく空間を社会の中に作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きたわけですね。でそれを全国各地でいろんな人がやってきたもんだから、なんとか3万人を切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쌍둥이처럼 닮은 두 개의 곡선, 바로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 곡선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선 자살률이 감소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구석구석 들여다본 이유입니다.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원인 1위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그 자살 충동 유발 원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 노인 자살률이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제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해 나갔다면 이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아래 연령층에 대해서도 자살 문제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